헌법재판소가 또 한 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 방식을 보면 누가 봐도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3일 서울 송파, 강남, 광진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중단되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없었던 일이 벌어졌지요. 잠실 7동 투표소 앞에서는 투표함 반출을 막아선 시민들과 밤새 대치가 이어졌고 일부 유권자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다가 결국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이 초유의 사태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따졌습니다. 내 투표권이 침해당했다. 자, 그렇게 헌법소원이 줄줄이 접수됐습니다. 자, 무려 4건. 자, 그중 한 건에는 3만 5천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자, 하필 가장 약한 한 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안 심리도 없이 접수 2주 만에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직접 투표 못한 동네가 어디인지 증명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헌재는 너희 집 앞 투표소가 모자랐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더 황당한 건 헌재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정작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소재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절차의 문턱만 따졌을 뿐 사태의 본질에는 아예 손도 대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사법기관의 태도인지 오늘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어제였지요. 자, 일반 시민들이 제기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원 확인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습니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건을 그냥 끝내버린 것입니다. 각하라는 건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따져보지도 않고 청구 자격부터 안 된다라며 문을 그냥 닫아버리는 절차이지요. 헌법재판소가 된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3항 5호 이른바 자기 관련성 요건입니다. 자기 관련성이라는 게 뭔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설명을 정리하면 청구인이 자기 집 근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국적으로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어떤 사회적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 내가 줄 서 있던 그 투표소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지요. 진짜 여러분들 어처구니가 없지요.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날 서울 14개 투표소에서 용지가 모자라 줄이 끊기고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도 뉴스만 보고 분노한 사람도 결국엔 같은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같은 국민들입니다. 자, 그런데 헌재는 그 분노를 당신은 자격이 없다는 말 한마디로 정리해버렸습니다. 국가가 관리를 잘못해 놓고 피해를 증명할 책임은 다시 국민에게 떠넘긴 셈이지요. 정말 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자, 여기서 더 묘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번에 각하된 건은 일반 시민 한 명이 단독으로 낸 가장 약한 헌법소원이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잠실 7동 주민들을 비롯해 35,216명과 함께 낸 헌법소원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자체가 없었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무거운 주장들이지요. 그런데 순서를 보십시오. 가장 무겁고 가장 많은 국민이 걸린 사건은 아직 책상 위에 그대로 있는데 가장 가볍고 혼자 낸 사건부터 먼저 쳐냈습니다. 우연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이 타이밍에 이 순서라면 의심이 안 들 수가 없겠지요. 만만한 것부터 정리해서 분위기를 일단 잡아놓고 나중에 그것마저 그냥 각하 처리하겠다. 이런 신호로 읽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더 답답한 건 이번 각하 결정 어디에도요. 왜 투표용지가 모자랐는가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량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관리 장부는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사전투표와 본투표 수요 예측에 무슨 오류가 있었는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은 이번 결정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투표용지 부족이 집중된 송파, 강남, 광진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과 본투표 참여 열기가 유독 높았던 지역으로 꼽힙니다. 인구 밀집 지역의 투표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면 쟤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부정으로 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비슷한 규모의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만 유독 사태가 집중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선관위가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신이 그 투표소에 있었다는 걸 증명 못했다는 문턱 얘기만 하고 선관위의 책임 문제는 통째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사고는 선관위가 냈는데 책임을 따지는 문턱은 피해자가 넘어야 하고요. 그 문턱조차 못 넘으면 선관위는 아무 설명도 안 해도 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부실 행정이 국민 개개인의 입증 책임 뒤에 숨어버리는 거죠. 최근 소식이 전해지자 시청자, 국민들의 반응들은 한 목소리였습니다. 투표권을 강탈해놓고 항의하니까 각하시킨다. 저게 정상적인 나라가 맞느냐라는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를 향한 신뢰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분출하고 있지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투표라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에서 국민이 이런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실패입니다. 단순히 한두 명의 불만이 아니라 투표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절차에서 국가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데 대한 누적된 불신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선관위 인적 구성과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댓글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남아있는 헌법소원 3건으로 넘어갑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35,216명이 참여한 도태우 변호사 측 사건인데요. 자, 이번에 각하된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라는 구체적인 행정 부작위를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고 잠실 칠동 현장에 있던 주민들이 직접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기 관련성 문제로 발목 잡힐 여지가 훨씬 적다는 뜻이겠죠. 자, 이번 각하 결정이 앞으로 남은 심사에 어떤 잣대로 적용이 될지 그리고 본안 판단까지 차질 없이 이어질 수가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잣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남은 3건에 대해서도 조속하고 투명하게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본안 판단까지 가서도 흐지부지 된다면 오늘 다룬 이번 각하가 본질 회피의 첫 단추, 첫 신호였다는 비판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남은 3건의 심사 결과를 끝까지 추적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